안녕하세요. 금융 읽어주는 대학생과 함께하고 있는 저희는 금융감독원 대학생 기자단 김유나, 김민진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일반 투자자들을 위한 공시정보 활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재무에 관한 사항과 최대 주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무제표,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재무제표가 사업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네, 맞아요. 재무제표는 투자 수익을 판단하기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를 통해 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 현황 등에 대해 파악할 수 있고, 포괄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를 통해 향후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재무제표를 분석할 때 유용하게 활용되는 재무비율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유동성 비율입니다. 보통 이 수치가 높을수록 회사의 단기 지급 능력이 좋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동성 비율이 단기 지급 능력이라면 두 번째, 안정성 비율은 기업의 장기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수치가 높을수록 부채에 대한 기업의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활동성 비율은 기업이 자산 관리를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에 대한 지표인데요. 매출 채권 회전율 또는 재고자산 회전율로 표현됩니다. 만약 이들의 수치가 낮다면 매출 채권이 잘 회수되지 않고 있고 재고자산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인, 즉 공인회계사 등이 감사하여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대학생 기자단에서는 이러한 보고 문서인 감사보고서 이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재무제표 분석에 관한 비율들을 알아보았다면 다음으로 최대 주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주주에 관한 사항에서 최대 주주의 실체와 현황 등에 대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경영상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기업과 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판단 주체인 이사회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들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기 때문에 기업의 최대 주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관련 법상 최대 주주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지분율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A 주주는 10%의, B 주주는 8%의, C 주주는 3%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만약 B 주주 그리고 C 주주가 법상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다면 B 주주는 C 주주의 지분율을 포함하여 총 11%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어 기업의 최대 주주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기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을 수 있어 향후 안정적인 영업 활동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최대 주주 변동이 잦은 기업의 경우 경영권 분쟁 위험에 노출되어 일관된 영업 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재무 구조가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최대 주주의 변동 내역에 대해 주의 깊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사업보고서와 같은 정기보고서는 연 1회 작성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권 현황과 변동을 적시에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지분 공시의 하나인 대량 보유 상황 보고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보유 목적이 변경된 경우에도 공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기업의 지분 구조나 경영권 변동 가능성 또는 향후 안정적인 영업활동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화에 걸쳐서 일반 투자자들을 위한 공시정보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